왜 착하게 살수록 더 손해를 볼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정작 좋은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양보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죠. 가끔은 내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왜 나만 지치고 나만 뒤처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늘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왜 나만 참고 나만 양보해야 하지?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함을 잘못 쓰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고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그 착함을 지키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듣기만 해도 따뜻한 말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고 주변에 있으면 고마운 사람이죠. 눈치 보면서도 웃고 속상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할 말 있어도 그냥 내가 참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이 왜 자주 손해를 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대신 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본인 일도 바쁜데 왠지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도와주고 나면 칭찬이나 고마움은커녕 다음에도 또 부탁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얘는 해주더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존감이 조용히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싶은데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어요. 이런 내 모습이 답답한데도 습관처럼 또 양보하고 또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착한 성격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해도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그 착함은 결국 수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집니다.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호의가 되는 거죠. 착하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희생만 된다면 언젠가는 내 안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거나 아예 무기력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손해보는 이유가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뒤로 밀어놨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제는 세상이 그 착함을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잘 참아. 그 사람은 거절 안 해. 그 사람은 착하니까 또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편한 사람이 됩니다. 쉽게 부탁할 수 있고 쉽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 말이에요. 사실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아니, 아예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탁을 받으면 마음은 거절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자동으로 네, 괜찮아요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합니다. 아, 왜 또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이 패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또 착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합니다.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늘 괜찮은 척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진짜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탁은 더 많아지고 기대는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나를 싫어할까봐, 불편해할까봐 모든 선택이 남을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 목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착한 사람의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배려로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부정의 연속입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한계를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잘 웃고 너무 잘해주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꼭 있다는 겁니다. 쟤는 말 안 해도 다 해주잖아. 부탁하면 절대 거절 안 하던데. 이런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호구 인증일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갑자기 틱틱대거나 이기적으로 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착한 마음보다 건강한 태도입니다.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기준을 지키는 연습.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시작이니까요.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걸 제대로 쓰지 못해서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그 힘은 오히려 나를 해칩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걸 휩쓸어 버립니다. 착함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쉽게 다가오고 쉽게 넘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절하지 않을 걸 아니까요. 부탁 하나만이 반복되고 그 부탁은 점점 당연한 의무가 되어갑니다. 처음엔 도와준 건데 어느새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착한 사람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좀 더 강했으면, 이걸로 기분 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은 항상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존중도, 감정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착하게 살았는데도 주변엔 무례한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꿔야 할 건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착한 걸 쓰는 방식이에요. 착하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배려하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상대방이 기분 상할까 걱정되나요? 중요한 건 나의 기분도 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남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주변도 나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 없이 착하게 살지는 마세요. 좋은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게 무서워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뒤로 미뤄온 걸지도 모릅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감정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내 마음은 늘 외로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착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귀하고 멋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함을 스스로를 아끼는 데도 써보세요. 거절할 땐 거절하고 지켜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해보지 마세요. 상처받는 착함 말고 당당한 착함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세상도 사람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은 닿았나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서 더 지쳐 있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착함이 손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